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 외 저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두박이가 요즘 쉬지도 않고 달려서 그런가 정신이 없는가 봅니다. 물건이랑 물건은 다 잃어버리고 녹화 중에 마이크는 고장나고 그래도 역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찾을 건 우리 가족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알아보는 방법과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 투자 에너빌리티에 엄청난 상승폭이 남아있는지 추론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차트 분석이 약간은 녹아나 있지만 차트 분석보다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걸치고 어떤 시각으로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가지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가 보죠. 이 두박이는 시장과 다른 종목들 간의 구조, 시장의 구조와 이 종목 간의 구조를 비교해가지고 애초에 더 크게 올라갈 떡잎부터 다른 종목들을 두박이는 찝어왔다, 그죠? 그렇게 폭등하기 전부터도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게 원전이야 원전밖에 없어 하고 외쳐드리기도 했고 올라가는 내 마음 다 잡아드리면서 제발 좀 매도하지 마시라 끌어들이기도 했죠. 어떻게 이게 됐을까? 일단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때부터 올라가던 애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1차원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로 실증적인 돈의 흐름이 포착된 애들이 다 올랐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졌죠. 그러면서 당연히 직접적으로 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이미 수주랑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원전 대장주 투자 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뭐 DLENC 이렇게 이미 엄청난 수주를 확보했던 원전 건설사들이 함께 올랐다는 말이죠. 근데 이 모멘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원전 건설사들은 직접적인 수주를 받고 매출이 일부 찍히거나 찍히는 것을 기다리는 시점인데 사실 투자 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모멘텀이 크게 보이는 거는 이 가스터빈으로 의한 실적이랑 추가로 SMR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찍힌 게 마땅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증거로 뭐 그냥 종목에 SMR, 원전 이것만 엮였다 하면 싸그리 기대감으로 다 올라가는 장세를 한동안 보여줬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의 실적이라는 든든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강하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이 고점에서 놀고 있는 와중에 SMR 기대감으로 2등주, 3등주들이 싸그리 올라가고 있다는 게 바로 지금 모멘텀은 시장의 모멘텀은 SMR에 대한 기대감이란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여기에 추가적인 재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서 슬슬 재료가 붙기 시작한다던가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두박이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이죠. 센트러스 에너지 즉 연료 공급에 대한 중요한 재료들도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령 한 가지 재료가 계속해서 추가로 붙고 붙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가 상승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대감이란 거에는 한계가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계속 붙어줘야 돼. 두바이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는 없다. 가령 있다면 재료가 1개, 2개, 4개, 8개 미친 듯이 가속해서 붙어야 된다 했어. 실적만 꾸준히 우상향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좋으면 올라는 가겠지만 깊은 조정은 동반한단 말이야. 근데 에너빌리티는 지금 깊은 조정도 마땅히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끊임없이 다양한 재료가 계속 덕지 붙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건 엔비디아 차트고요. 엔비디아 인지도 어떻습니까? 아 좋죠. 사람들의 매수세 계속 몰리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무렵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 잘 나왔어요.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재료가 없다면 기존 재료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기업의 성장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주식시장의 속도는 실제 기업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고 개인들의 욕심의 속도는 주식시장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예를 들었을 때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간 게 진짜 기업의 성장 속도에 발맞추어 알맞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거만하고 틀린 분석이란 거죠. 주가는 절대 기업의 성장 속도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 속도에 개인들의 기대감이라는 이러한 요소가 붙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빠르게 이용하자면 개인들의 기대감이 끊임없이 붙는 종목은 이 상승폭을 괴가 달리한단 말이고 마땅한 조정 없이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에너빌리티가 실적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실적이 잘 나왔대. 올라. 또 잘 나왔대. 올라. 잘 나올 것 같아. 올라. 진짜 잘 나왔어. 또 올라? 아니란 말이야. 이런 기대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재료로 오르고 저 재료로 오르고 이 재료로 오르고 저 재료로 오르고 이런 모멘텀이 계속 붙냐 안 붙냐를 확인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 뉴스 분석이고 그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재료가 많아도 너무 많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리고 주가의 저점을 확실하게 뒷받쳐줄 실증적인 자금의 흐름까지 확보가 돼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박이는 조정을 예상하는 이 구간에서조차도 매도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미 가스터빈은 확실하게 저점을 받쳐주고 있는 실증적인 영역이죠. 벌써 1년 만에 가스터빈 수준 1조로 돌파했고 2038년까지는 100기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뒤떨어질세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SMR 가스터빈 최강자를 노리고 1.3조 규모의 투자를 내고 있고요. 가스터빈 연간 6대에서 8대까지 생산 가능한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확대까지 착실하게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LNG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LNG 발전소의 심장이라 불리는 가스터빈 시장도 함께 떠오르고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에너빌리티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기대감. 네,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 충족됐고요. 시장 확대 충족됐고요. 그 다음 알아봐야 될 거 뭐라 했죠? 실증적이냐. 네, 확실하게 수주 찍히고 있고요. 실적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이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 확인해 봐야겠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LNG를 수출하는 그런 정책이죠. 근데 왜 그러냐? 이미 미국 쪽에서는 가스값이 너무 싸져가지고 시출을 안 해. 가스값이 싸니까 딱히 뭐 걱정도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글로벌 쪽으로 심하던 건데 그게 가장 심한 게 아시아 쪽이란 말입니다. 아시아 쪽은 지금 LNG가 되게 부족해. 값이 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30년까지 버틸 수 있느냐? 과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다릴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벌써 5년 남았으니까. 이 5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왜 연료를 공급하는 한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수입해 오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저장 탱크 용량이 세계 최고 1등급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의 글로벌 넘버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스터빈만 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중장기 모멘텀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추가로 이 가스터빈 시장이라는 게 지금 항공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죠. 항공에 쓰이는 가스터빈 제트 엔진이랑 이 가스터빈 발전소랑 기술력이 거의 뭐 80에서 90%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산업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이미 22년부터는 테스트 비행을 거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너무 당연히 항공 엔진 사업 진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차근차근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항공 엔진 쪽에도 추가적인 기대감과 재료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원전 해체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생에너지에 1200억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이미 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생에너지 쪽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대용량 해상 풍력을 개척하면서 백조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주요 모멘텀이 원전 관련해서도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고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반대까지 했던 독일까지도 원전 쪽으로 트렌드를 바꿔가면서 시장 성장의 가속도가 제대로 붙고 있고 추가로 이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이러한 발언들과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친환경 자금까지 들어오는 시장 규모의 확대까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붙었는데 성장폭이 고작 요만큼. 네. 지금까지 올랐던 애들을 확인해 보시면 기대감만으로 오른 애들도 이 정도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진 그 수많은 재료 중에서 이제 고작 1개에서 2개 정도를 소비하면서 이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을 뿐이고 아직 남은 재료가 많아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두박이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진짜 강력한 재료 1개 더 남은 게 뭐냐면 바로 연료 관련된 시장입니다. 연료. 이 원전 시장의 첫 시작점은 무엇보다 연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원전은 아무리 잘 지으면 뭐예요. 연료 확보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SMR,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다들 좋아요. 주가 잘 오르고 있단 말이야. 최근에 계속 조정이 오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유일하게 조정 없이 꿋꿋하게 올라가는 애가 한 놈 있죠. 네, 바로 요 놈입니다.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놈은 다른 애들이 주가가 5에서 6% 떨어지는 마당에도 고가를 거의 여기서부터구나. 16%씩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끌어올라갔다가 끝에 가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무려 7%씩 상승. 6에서 7%씩 상승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는 게 센트러스 에너지인데 이게 왜냐면 얘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농축 우라늄이 뭐냐면 그냥 가장 최신 연료라 보시면 됩니다. SMR에도 쓰이고 있는 미래 연료라 보시면 되고 이게 정말 효율도 좋고 핵무기에도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핵무기에도 쓰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기는 이제 국가가 허락해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에 따라 센트러스 에너지가 최근에도 이제 금요일 장 아침에 기사가 떴어. 이 미국 에너지 자원부랑 1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이 연장 계약은 8년까지도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계속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수원이 에너빌리티에 연료 공급하는 회사죠. 근데 한수원 또 2월에 이미 센트러스 에너지랑 공급 계약 체결을 이미 마친 상태로 에너빌리티도 SMR 연료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덜어낸 상황입니다. SMR 자체가 연료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다 하더라도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료 공급이 가능해야 하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란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수원이 팀 코리아를 꾸려가지고 이 시장에 나서고 있는 게 진짜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LNG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었고 추가로 연료 부분, 농축 우라늄, 이제 LEU에 대해서도 해결이 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정적인 수주 성장을 너무나 따놓은 당산이고 거기에 미국까지 이 기술력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뉴스케일 파워가 최초로 SMR 설계 승인을 획득했는데 여기 쓰인 재료 누가 만든 거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장을 찍어준 거야. 얘들아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에서 우리가 인증해줄게. 정말 좋은 기업이야. 인증마크를 달아준 거야. 이 중에 몇 가지 재료는 튼실하게 주가를 받쳐주면서 안정적인 수주랑 실적에만 기여할 수 있는 재료도 있고요.
뭐 원전 해체라든가 뭐 가스터빈 항공 쪽, 그 연료와 관련된 쪽, 그리고 SMR의 실제 수주랑 실적이 찍히는 요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뭐 마땅히 주가에 반영된 게 없다. 왜? 지금까지는 다른 이동주들 따라오는 것만 봐도 직접적으로 오른 거는 SMR에 대한 기대감과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실적이 뒷받침됨으로써 더 빨리 구조를 맞추고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재료가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은 모멘텀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을 다들 이해해 주셔야지 이 주가를 꾸준하게 들고 갈 근거가 생깁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원전 안에 수많은 테마들 중에서 뭐가 먼저 오를지는 뭐 상당히 잡기 어려운 문제죠. 사실 후행적으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는 이 분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드렸던 겁니다. 뭐 G2파워, 우진엔텍 같은 거는 5월 19일에 다 잡아드렸고, 뭐 G2파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익 그대로 보고 있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부터 잡아들여가지고 수익권이긴 하지만 아직 좀 약하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잡아드린 게 6월 17일에 한신기계랑 에너토크. 네, 즉각적인 수익 구간 바로 들어가고요. 에너토크도 보시면 벌써 약간의 수익 구간 나와줬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평단가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요런 놈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올라가겠죠. 아니 뭐 자랑도 자랑입니다. 자랑도 자랑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결국 오늘 두바기가 차트보다는 약간 기본적 분석 뉴스랑 모멘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그림으로 풀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차트인 것 뿐이고 그걸 두바기는 구조론이라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뉴스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 종목 전 테마를 한눈에 아우러 보는 기술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내에서도 수많은 그 재료들의 각각 1등주랑 2등주 1등주가 먼저 올라갈 때 매수를 해놓고 얘들이 고점에서 구조를 맞출 때 2등주를 분산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시면은 사실 뭐 가장 이상적인 분산 투자가 되겠죠. 시장의 상승폭을 월등히 아득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맵의 기법입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미친 시장입니다. 두박이랑 평소랑 똑같이 매매를 해도 승률이 그냥 뭐 거의 뭐 8, 90%에 육박할 정도로 뭐 대체로 90% 이상 유지하고 있죠. 네, 9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장이 굉장히 쉽고 엄청난 불장이고 똑같은 기준에 따라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평소보다 뭐 1.5배에서 2배까지 더 나는 엄청난 양의 수급과 기대감이 끌어오르는 시장입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한국 시장이 가장 강력하다고들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 실제로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게 중국 항생이거든요. 중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현재 코스피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장인데 괜히 외국인이 코스피에 와서 5조씩 쓸어 담는 세계 증시서 나홀로 질주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많은 가족분들이 저를 통해서 같이 공부도 하시면서 혼자 독립할 힘을 기르시길 바라고 추가로 이번 불장에서 진짜 낙오되지 않고 이 두박이랑 함께 엄청난 수익을 끌어가시면서 인생 역전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정말 다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진짜 그냥 엄청날 예정이고요. 진짜 많은 부자들이 탄생할 겁니다. 이 주식시장 강세 사이클 속에서 많은 업종들이 폭등 사이클을 겹겹이 타고 있는 이 시장 강세 사이클만 골라 타시면서 폭등 수익 발라 먹으시는 분들을 진짜 이번 올해가 평생 기억에 남는 25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이미 많은 분들은 이렇게 뭐 수익 챙기시면서 제2의 월급 또는 그 이상을 이렇게 꾸려가고 계시죠. 네, 잡담하면서 뭐 미국 장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뭐 국내 장에 대해서도 다 설명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미 많은 가족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본격적으로 챙겨 나가는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 천하장사 두바기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죠. 예, 추천방 아니고 공부방입니다. 여기 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쏘아드릴 거고요. 저희는 절대 전화도 하지 않고 재촉도 하지 않습니다. 가령 먼저 전화가 간다, 4층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입니다. 숫자 9번. 간혹가다 번호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호 실수하고 왜 링크가 안 오죠? 이러시는데 번호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영상으로도 모멘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들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도 누르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디테일한 분석 매일매일 도와드리겠다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두박이랑 같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이 두박이가 끌어들이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는 구독 버튼 하나면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빠르고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공부방 입장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두박이 키 좀 살게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댓글이 좀 달리는 듯 하다가도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두박이 키가 좀 죽습니다. 예, 두박이 키 살게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다들 주말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장사 작두 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